자, 그러면 22번은 약간 사례형인데 일단 박스 안에 보니까 공중보건이 단어 나오지? 이게 이제 군복무 대신에 의사들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서 근무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공중보건이 공무원이에요. 응? 공무원. 응. 근데 뭐 하여튼 뭐 치료 잘못하고 뭐 사망 그래가지고 셋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경과실 나와. 경과실. 응? 아, 그러면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 수행해서 손해 발생시킨 거야. 그럼 공무원 배상 책임 있어 없어? 피해자한테. 응? 배상 책임 없지? 근데 문장 보면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해줬대요. 그럼 우리 아까 배운 거 배상해주고 나서 공중보건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국가한테 배상해준 거 물어내. 응?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번 어떻게 돼? 공무원에 해당하고 2번 2번은 논의. 두 번째 줄에 만약에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그래서 국가하고 공무원 중에 선택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고의 또는 중과실이 키워드야. 2번 지문은. 응? 응. 맞고. 근데 3번은 맞지? 경과실만 있는데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줬다면 국가한테 물어줘. 배상해준 돈 물어달라고 구상권 취득하는데, 그지? 한다는 게 파는데 없다 그랬지? 틀렸잖아. 쉽고. 그 다음에 4번은, 근데 이렇게 논리, 우리가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 국가와 별도로. 그 다음에 경과실만 있으면 피해자한테 공무원은 배상 책임 없다.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은 없고 우리 대법원 판결로 판례로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응? 그래서 3번에 보면 4번에 보면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4번의 키워드는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에는 없다. 다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판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응? 자,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23번은 손실보상. 서울시도 역시 하나는 손해배상, 하나는 손실보상 이렇게 내. 그지? 보통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응? 자, 23번은 손실보상. 1번 아까 나왔었네. 법규정. 그치? 두 번째 줄에 한꺼번에 다 보상해달라 하면 해줘라. 응? 2번도 아까 나왔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되는 거라고. 응?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되고. 네, 3번 아까도 나왔어. 보상액은 협상을 해서 사들일 때는 협상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그죠? 협상이 안 돼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해서 강제로 박탈할 때는 그 결정, 재결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정한다. 응? 맞고. 4번이 답인데 왜 틀렸어? 거기 가격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지? 뭐 때문에 가격 변동 생겼어?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 생겼으면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빼야 된다. 그지? 고려해야 된다 나왔지? 나온 거 또 나오잖아. 응? 4번. 그 다음에 뒤로 간다. 24번. 손해배상 나왔어. 아이고야. 1번 뒤지게 길어. 자,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행위를 해서 손해입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는 행위였느냐?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야. 응?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를 해야 돼. 근데 직무집행인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셋째 줄에 있어.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 응?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단 말이야. 이게 판례 입장이야. 그래서 셋째 줄에 보니까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이게 이제 일반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저건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실제는 아니었어도 직무집행행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 줄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처럼 보여지면, 자, 셋째 줄, 실제는 직무 수행하는 게 아니었다든지 상관 안 해.
또 두 번째,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라도, 그러니까 그 행위하는 자가 자기가 공무 수행한다는 의사 안 갖고 했더라도 그런 것도 상관 안 해. 또 여기는 안 써놨지만 피해자가 저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것도 상관 안 해. 오로지 뭐만 따져.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끝에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란 직접적으로 직무 집행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행위도 포함. 네, 자, 1번이 판결문인데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자,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 몰고 간다.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 몰고 가면 우리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군 업무 수행하는 거로 보여지지? 근데 실제는 아니었거든. 실제는 아니었어. 이게 뭐냐면 몰래 군용 트럭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꺼내서 놀러 나온 거야. 시내로 놀러 나왔어. 군용 트럭 몰고. 그래서 놀다가 뭐야 또 부대로 복귀하느라고 가다가 민간인 치여서 사망시켰어. 그래서 군인이 이렇게 사망 사고를 냈으니까 군용 트럭 몰다가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국가가 뭐라 하면 얘네들 군 업무 수행하다가 사고 낸 거 아니다. 직무 집행하다 사고 낸 거 아니니까 민법에 따라서 그 운전자 군인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국가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국가는. 근데 판결문은 뭐야? 아, 실제는 군 업무 수행하는 게 아니었을지라도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 몰고 가면 일반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군 업무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상 보인다. 그러면 이건 직무 집행하는 행위로 봐야 되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야. 이것도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는 돈이 많으니까 배상 못하는 일이 없어. 근데 그 가해자한테 배상 청구하려면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배상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 구제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야. 1번 O. 그다음에 2번은 이거 아까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거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거 알면서도 굳이 그 법을 제정한 경우 같은 그런 경우는 국회의원들의 법 제정 행위를 고의과실에 한 위법행위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할 수는 있어도 그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결정 나왔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고의과실에 의한 입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번 아까 나왔던 거니까 맞고 3번은 자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법대로 했대요. 첫째 줄에.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는 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했다면 그건 적법한 것이고 근데 그렇게 적법하게 법대로 직무집행을 했는데 결과는 뭐로 나왔어? 개인의 권리가 어떤 침해되는 일이 생겼대. 그지? 그렇다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됐더라도 공무원이 법대로 한 이상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까다로운 얘기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위가 위법이다 할 때는 그 원인이 위법하게 된 걸 말하지 결과가 위법인 걸 갖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은 법대로 했다고 적법하게 한 이상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오죠. 즉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위법으로 안 보니까 적법한 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권리가 침해되는데 그 권리가 특별한 희생에 한다면 손실보상의 문제는 생길 수도 있어도 위법 행위로는 아니니까 손해배상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3번도 O. 4번은 뭐야? 바로 이 4번이 뭐야? 첫째 줄에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 이게 바로 과실이라고. 과실. 보통의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기울이는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과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의 이름은 우리가 그거를
법령 위반, 위법행위로 본다 그랬잖아 아까. 응?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디야? 3번이지. 곧바로 부정된다 이거 했어요. 예? 법령 적법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곧바로 위법이 된다? 아니야. 응? 그 다음에 25번 손실보상 틀린 거 오르래. 1번 뒷따기로. 응? 자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액, 요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는 단어가 딱 뜨지. 그러면 이 국민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이 뭐만 불만이 있는 거야? 보상금만 불만이 있는 거야. 내 땅 뺏어간 건 인정. 보상금 액수 결정한 거 이거 너무 적게 결정했다. 응? 아니면 땅 뺏긴 국민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일 수도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또 너무 높다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상금을 줘야 되는 사업 시행자 측은 너무 높게 결정됐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어느 사업 시행자건 토지 소유자건 어느 쪽이든 보상금에만 불만이 있어. 그러면 보상금 더 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자, 원래 보상금 결정은 누가 내렸냐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래. 보상금을 주고받을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 둘이서 싸우래. 법원에다가 보상금 더 줘. 아니면 더 적게 결정해줘. 이렇게 감액해줘 하고. 그래서 자, 중요한 키워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그러면 셋째 줄. 토지소유자는 무슨 소송하겠어? 보상금 더 달라고 소송하겠지? 그럼 누굴 상대로 소송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응? 토지수용위원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반대로 보상금 결정한 거 토지수용위원회 결정한 거 너무 높게 결정했다. 보상금 감액 판결해달라. 사업시행자가 소송할 때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렇죠? 다 누구는 빼는 거야? 토지수용위원회는 빼는 거예요. 응? 이것도 자주 나와요. 시험에. 꼭 알아두세요. 무슨 소송일 때는 보상금 증액 감액 청구하는 증감 소송일 때. 응? 그때는 이렇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응? 꼭 알아둬요. 1번 2번 고민할 거 있어 없어? 손실보상 조건은 다 행정소송으로 청구해. 당사소송. 응? 공법상 걸리니까. 응? 네, 3번 헌법은 23조 3항에서 국민의 재산을 공공 필요가 있던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보상이냐? 자, 1번 정당한 보상 이꼬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완전 보상을 뜻한다. 완전 보상 키워드.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밑줄. 개발이익 아까 공부한 것 중에 땅값 오른 거야. 응? 개발이익 땅값 오른 거 말해. 가격 변동. 응? 이거 뭐야? 뭐 때문에 가격 변동 개발이익 생겼대? 공익사업 때문에. 그러면 이거 빼? 안 빼? 빼지. 이건 개인의 노력하고 자기 재산 가치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상해야 될 재산 피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응? 쉽게 말하면 보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가 없다. 응? 키워드 알지? 정당한 보상 이꼬로 완전 보상을 뜻한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보상해야 될 범위에 포함되는 거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4번 틀렸지? 3번이 정답이고.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답이구나. 손실보상 일반법 없다 그랬고 아까 나왔던 지문 또 나왔지? 네. 자, 그 다음에 26번 손해배상. 자, 1번 피해자 외국인이네. 그럼 뭐? 상호주의. 그 다음에 2번 둘째 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대? 키워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여기는 안 써놨지만 공무원도 배상 책임자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자,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어. 근데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청구할 수도 있고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했대. 그럼 국가는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공무원한테 물어내 갈 수 있게 돼 있어. 이건 법으로 명시돼 있어.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를 배상 청구받고 배상해준 국가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한테 물어내, 즉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응? 오, 이건 국가배상법 자체가 명시했고. 자, 3번 공부했지?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국가와 별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4번. 자, 우리가 지금 쭉 공부했는데 지금 국가배상법 위조하면 국가는 어느 때 배상 책임을 지지?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수행에 손해 끼치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자가 공무원이라는 거야.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 수행하면 국가는 그 공무원을 아무리 철저하게 감독했어도 배상해야 돼. 따라서 4번 어때?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이제 직무를 수행했다면 국가는 그 공무원을 선발, 임명하고 감독하는데 아무리 철저하게 다 했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응? 면한다 그래서 X야. 배상 책임 면하지 못해요. 응? 이제 요게 어떤 점이 차이냐면 일반 우리 민법에 의하면 개인 간에는 민법상 개인들 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잖아.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서 뭐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손해 끼치면 고용주는 종업원을 감독해야 될 일을 다 했다 하는 걸 증명하면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달라. 말하자면 국가가 고용주고 공무원이 종업원이야. 말하자면 비슷하죠. 근데 종업원인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 끼치면 국가는 공무원 감독 제대로 다 했어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근데 민법상 이 개인들 간에는 고용주가 종업원 감독을 제대로 다 했다는 걸 증명하면 고용주는 배상 책임 안 져. 그 종업원이 민법에 의해서 배상해야지. 그지? 그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4번이 답인 거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27번 보면 손실보상. 떠났어. 항상 하나씩 나온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자, 1번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는 공공 필요가 있어서 일반 민간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 즉 재산에 대해서 여기 특별한 희생이라는 건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산 피해는 감수해야 되는 거로 전제를 해요. 근데 그 감수해야 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도가 되면 그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재산 피해에 대해서 1번 문제 없고 2번이 잘못됐네. 이제 법에 보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금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땅을 뺏고 다른 땅으로 대신해 주거나 뭐 땅을 뺏고 건물로 대신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걸 현물 보상이라고 해. 근데 현물 보상은 따로 법이 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금전 보상이라고도 하고 금전 보상,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해. 보상금 받아갖고 어디든지 가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여기 뭐라 그랬어? 원칙이 현물로 보상한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원칙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여기 2번에 토지 등의 현물, 현금 바꿔놔야 돼. 현금으로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는 것은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써놔서 틀렸어. 그지? 2번이 정답. 3번에 무슨 단어 나와요? 앞에 해당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긴 개발이익. 그죠? 이거는 보상금에서 뺀단 말이야. 그 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개인의 노력 갖고 재산가치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그지? 따라서 이거는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위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그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이주 대책이야. 자, 이주 대책의 성격. 첫째 끝에 생활 보상의 일환. 응? 자, 이주 대책이란 게 뭐냐면 땅과 집 다 뺏기고 딴 데로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응? 여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게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땅과 집, 건물 다 뺏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 살던 사람들이 우리 딴 데 가서 같이 모여 살고 싶대요. 응? 그러면 10집 이상이 요구하면, 응? 그러면 딴 데다가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상하수도, 전기 다 사업 시행자의 돈으로 상하수도, 전기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땅, 건물 이렇게 집 줘주고 대신에 땅값하고 집값은 원가만 받아. 원가만 받고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분양해줘. 응? 그 이제 그 대신에 상하수도 전기 시설 이런 거 다 사업 시행자 돈으로 공짜로 다 해줘야 돼. 응? 그리고 딴 데 지역에 이주해서 살도록 하는 조치가 이주 대책이야. 응? 이주 대책은 일종의 이제 보상 중에 원래 지역에서 살던 정도의 생활을 딴 데로 옮겨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해 주는 걸 일컬어 생활보상이라고 일컬어요. 어쨌든 자, 이주 대책이란 거 딱 뜨면 일종의 생활보상의 한 종류다. 응?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서 마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실시해라 이렇게 법으로 입법자가 사업 시행자대로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할 거냐, 할 수도 있고 이주 대책을 실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할 거냐 하는 것은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거야. 응? 입법자가 이주 대책을 의무로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지 아닐지는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끝에 가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법자는 의무로 정해놨어요. 사업 시행자는 10집 이상이 딴 데로 이주해서 옮겨 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이주 대책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우리나라 입법자는, 즉 국회는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어쨌든 O.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28번 손해배상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거 이렇게 문제가 길어, 그죠? 자,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던 문제가 길어도 키워드만 빨리 찾으면 간단히 해결돼요, 그죠? 자, 기획번의 키워드는 뭘까? 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조건, 아까 질문해보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조건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납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되지? 3년 지나면 배상 청구권 소멸. 따라서 3년이 지나서 청구했더니 국가가 3년 지났다, 이제 우리는 배상할 책임 없다, 이런 식의 주장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제 피해자가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끔 국가가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특히 이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가 비밀로 해놓고 하나도 증거 자료 안 줘.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이게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못해. 그 배상을 청구를 못한단 말이야. 응? 국가가 다 막아놓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다 방해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3년 이내에 청구를 못했어. 응? 위법이란 걸 피해자 측에서 증명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무슨 과거사위원회 이런 걸 국가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들 신청하래. 조사해 주겠대. 그러고 가서 신청했어. 그랬더니 과거사위원회 이런 데서 이게 진실 규명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가기관이 조사를 했어. 그러더니 이건 과거에 뭐 20년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위법한 국가 권력의 행위에 의해서 이러진 일이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줬어.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이제 그게 위법한 행위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비로소 이제 그때 손해배상 청구를 냈어. 소송을 했더니 국가가 3년 지났어. 그 벌써 20년 전의 일이야. 이러면서 배상 못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나쁜 짓. 국가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3년 지났다고 배상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건 소위 국가의 권리 남용, 신의에 안 맞는 행동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응? 3년 지났다. 그러니까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럴 때는 그거 3년 지났다고 해서 국가 배상 책임 없어진 걸로 안 봐요. 그거 배상해야 되는 걸로 봐요. 이런 경우. 자, 이해됐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결국 국가는 뭐 3년 지났어도 배상 책임 줘야 되니까 배상해줬대. 그지? 그 배상해주고 나서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나서 공무원한테 너 배상해준 돈 물어내. 응? 이거 묻는 거야. 이게 핵심은. 응?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뭐야? 넷째 줄 끝에 공무원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자 공무원이 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한테 배상해 준 돈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그 얘기지. 공무원한테 마지막 줄에 가면 물어내 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거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다. 그거가 가능하려면 그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든지 이런 그런 사정이 있을 때만 공무원한테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기억 5. 할랜데 좀 길게 냈고요. 자, 니은은 말은 기는데 거기에 보면 셋째 줄에 뭐라 그랬어? 재량이 나와. 재량. 셋째 줄 끝에 재량. 그러니까 법이 경찰 공무원에게 무슨 상황이 되면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재량으로 해놨단 말이야.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도 그 앞에 문장 보면 국가와 공무원은 결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지면 우리 다 배웠지. 재량권 영수축, 의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조치를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그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 인정된다. 이게 우리 아까 말한 법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의무로 명시했을 때 안 하는 것만 위법한 부작위가 아니란 말이야. 규정이 없을지라도 또 재량행위로 규정이 돼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 이렇게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니은도 5, 기역 니은, 디귿. 자, 여러분들 첫째 줄 쳐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한대. 자, 그러면 이 한 줄 갖고 이미 끝난 거야, 게임. 응? 게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 가만히 첫째 줄을 본 적이면, 자, 이 사무 누구 사무일까? 누구 사무? 국가의 사무래. 응? 국가의 사무니까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어요. 사무가 국가 사무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고, 두 번째, 근데 국가 사무를 누구한테 처리하라고 위임했대?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응? 그럼 우리 아까 배웠잖아. 예를 들면 시장한테 위임했는데 시장이 시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다가 위법하게 했어. 그러면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속한 시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를 딱 보면 국가도 배상 책임, 국가 사무니까 국가도 배상 책임,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둘 다 있고 피해자는 골라서 청구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응? 그다음 뒤에 문장이 뭐야? 뭐 말이 어쩌고저쩌고 길어요. 그런데 결국 핵심의 의미는 뭐야?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이거 실제 소송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주장하면서 배상 책임 없다 그랬을까? 이거는 원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 응? 그거
국가의 사무야.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해야 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시키니까 그 처리한 것뿐이지 국가가 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지자체는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야. 하지만 판결은 뭐야? 야, 원래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건 맞고 니네도 지방자치단체 니네도 결국 시장이나 시 공무원들은 국가의 사무를 국가가 그 사무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 다 내려보내줘요. 그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업무 처리했지 않냐?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서 법이 정한 경비 부담하는 자, 비용을 부담하는 자니까 지방자치도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 응? 자, 말은 길어졌는데 문제 빨리 푸는 요령은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뭐 시장이 처리하다가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항상 둘 다 배상 책임이 있어. 국가도 책임, 지자체도 책임. 응? 자, 그게 정리돼서 그러면 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29번 볼까요? 손실보상 물어봤습니다. 자, 판례 1번, 2번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죠? 첫째 끝에 무슨 공익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지역 내 땅 주인이 자기 땅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했대요. 토지 사용에 대해서 승낙. 응? 이게 그러면 야, 여러분이 땅 주인이야. 공익사업에 내 땅, 이거는 내 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 땅을 뭐 한 공익사업 하는 동안 필요하다고 내 땅을 한 6개월간 사용을 하겠다는 거야. 좋아, 사용하시오. 근데 나 공짜로 사용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사용에 대한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지. 보상 받고 사용하라고 한 거야. 근데 사용하라고 승낙을 했는데 보상은 안 해줘. 그럼 보상 안 해주면 보상 해달라고 토지소유를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승낙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응? 승낙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줬다면, 응? 두 번째죠. 보상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돼? 응? 사업 시행자는 땅 주인에게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응? 그렇죠? 그게 틀렸어. 승낙만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승낙이 있더라도 그거에 승낙과 별개로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줬다면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1번 틀렸어요. 의무가 없다 그랬지? X.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그림 그렸었네. 아까 그렇죠. 자,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협상이 안 된다. 사업 시행자가 지방 토지 수용인에게 결정해달라 신청해서 여기서 결정, 수용 재결, 그지? 근데 여기 이거에 승복 못하겠다 해서 이의 신청, 응? 이의 신청. 그래갖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결정하는 걸 이의 재결한다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 관계를 보면 자, 요거 있잖아. 지방토지수용에게 제일 처음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받아 제일 처음에 결정 내리는 걸 수용 재결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행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로서 법 집행에서 결정 내린, 이게 말하자면 소위 제일 처음에 행해진 원래의 처분입니다. 응? 근데 이거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상급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상급기관이 다시 판정한 것이 이의재결이야. 응? 근데 여기 표현이 이의신청이라고 쓰고 있는데 원래 진짜 이의신청은 행정결정을 결정한 원래의 행정기관에다가 다시 신청하는 게 그게 이의신청이야, 본래. 그리고 상급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건 행정심판회라고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의신청은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에. 근데 여기는 법이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상 뭐야?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야. 표현만 이의신청이라고 쓰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말이 나왔지. 거기서 첫째 끝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수용 재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거, 응?
이거는 뭐래? 그 말은 이의 신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심판의 청구에 해당하는 거다. 응? 성질 갖는 거. 여기까지 맞고. 그러면 행정 심판에 해당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이라고. 그래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적용받는다.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예. 자, 3번의 키워드는 셋째 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응? 정지시키지 않는다. 즉 뭐야? 여기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사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여기다 신청을 했고 토지 수용인에서 얘 땅 얼마의 보상금 주는 걸 조건으로 땅 뺏어도 된다. 결정 내렸어.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 땅값 보상금에 이 땅 뺏고 보상금 정하에서 사업 시행자는 불만이 없고 토지 소유자는 불만이 있다고 치자. 응?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내든지 이미 내려진 결정을 멈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이 뭐 1억의 보상금 주고 땅 뺏으면 된다라고 여기 결정했다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1억 주고 막 철거하고 막 응?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응? 그게 바로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용 재결, 이의 신청, 수용 재결이 나왔고 응? 거기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하더라도 이 공익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만약에 보상금이 적다고 싸우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적다고 승복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뭐 보상금 이 결정 나온 거 액수를 주려고 하지 안 받아. 땅 주인은 안 받을 거 아니야? 안 받아도 이 보상 금액을 법원에다가 맡겨놔요. 그래서 공탁을 해놓고 그냥 막 사업 그냥 계속 진행해요. 응? 그래서 법이 공익을 위해서 정지시키지 않게끔 냈어요. 정지해 놓으면 이거 막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공익 사업 못 하니까 이 큰 공익 실현에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지되지 않고 사업은 계속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또 4번이 새로 얘기합니다. 자, 2개 공부해야 돼. 이제 잔여지 수용 청구권. 잔여지란 말은 이제 나왔으니까 땅 뺏기고 남은 나머지 땅 이거 마저 가져가라. 응?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 성질. 요거 밑줄. 또 어려운 말을 나왔어요. 형성권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 딱 이렇게 의사 표시하면 그대로 그냥 계약이 돼버린 거야. 형성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이 나머지 땅 내 거 마저 가져가라 요구를 하면 이미 수용이 된 거와 똑같이 인정하는 거야. 응? 수용이 된 거야. 수용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공익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이미 돼버린 거야. 땅 주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유권이 이미 사업 시행자로 넘어갔어. 형성권이라는 건 이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는 성질의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형성권. 그러면 자, 형성권 성질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치자. 그러면 땅 주인이 내 짜투리 땅 마저 가져가 하고 청구를 했어. 그러면 이미 땅은 넘어갔어. 그러면 땅 주인한테 남는 건 뭐만 남아? 땅값 보상금, 그 짜투리 땅값 보상금 더 받는 것만 남지. 그러니까 이제 땅값 원래 결정된 땅값에다가 보상금 더 달라 짜투리 땅값까지 쳐서 이제 남는 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경우 그렇고 따라서 두 번째 줄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 수용인의 결정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돼? 이미 땅은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그리고 땅 주인에게 남는 것 보상금 더 받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하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행정소송을 해라. 응? 토지 승인의 재결 갖고 싸우지 말고 이미 땅 소유권은 넘어간 거니까 사업시행자한테로 넘어간 거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넘어간 거야. 따라서 이제 남는 건 보상금 더 받는 것만 남았으니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라. 이때는 토지 수용위원회를 끌어들이지 말고 누구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만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판결해 주세요 하고 소송하라. 아까 배웠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써놓는다면 셋째 줄 끝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오하고 이때는 누구를 피고로? 피고 누구?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응? 토지 수용인은 아니고. 자, 그다음에 30번. 예, 국가배상. 틀린 거 고르래. 1번 맞나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 말하나 하는 일이 공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즉 기능이라고 표현.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말하는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 권한을 부여받아서 실제로 공무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네,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익숙합니다. 사경제작용 포함해야 안 해요? 안 되죠? 2번 틀렸지? 사경제작용 제외. 똑같은 거 계속 내죠? 3번 과실 개념을 객관화. 자, 밑줄. 과실 개념 객관화. 자, 원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공무원으로서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즉 과실이 있느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그 내심의 의사냐, 주의를 기울였는지 안 기울였는지 그 해당 공무원의 이제 보고 과실이 있다 없다를 판단했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피해자 측에서 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 아니다, 이거를 피해자가 이게 공무원의 속을 내심을 까뒤집어 볼 수도 없는 거고, 직무 수행할 당시에 그랬는지 이게 증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배상받기 어려워,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과실을 아까 이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과실이 있다 없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 그럼으로써 피해자가 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위법하게 안 하는데 이 공무원만 위법하게 했다면 이 공무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다, 과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받기 쉽게 하는 겁니다. 과실관념 객관화, 이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받기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4번. 자, 4번의 키워드는 부작위, 그지? 근데 첫째 줄을 보면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을 안 만들면 그런 건 입법의 부작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첫째 줄에 뭐라고 있어? 애시당초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게 어떤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면 법 안 만들어도 그것이 위법한 부작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그때는 입법 부작위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법을 안 만들고 있어도 그를 위법한 부작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31번 손실보상 틀린 거 1번. 우리 헌법은 수용, 즉 공익상 필요가 있도록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민간업자도 국가로부터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개인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게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핵심은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돼서 개인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맞고요. 2번은 뭐야? 아까 이런 거 있잖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자기 땅 개발 못하게 묶이긴 했으나 원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피해라고 봅니다.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원래 목적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다. 응? 근데 여기는 뭐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 아까 공부했잖아. 자기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자기 땅인데도 자기 땅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길이 막히거나, 뭐 이렇게 된 경우는 이건 감수해야 될 피해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로 봐야 된다. 5. 이럴 때는 보상해줘야죠. 응?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 2개 연결하면 뭐야?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을 뜻한다. 그치? 그다음에 상당 보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상당 보상은 그냥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 피해 전부를 다 보상해준다. 이게 완전 보상이야.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서 간접적 손실. 간접적인 손실.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이 말이야. 공익사업 시행 지역, 공익사업 시행 지역 밖에 미치는 손실. 이거를 간접적 손실이야. 간접 손실. 응? 중요한 거는 뭐야?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는 재산에 손실을 주는 경우. 이걸 간접 손실이라 그래. 응? 간접 손실도 이게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고, 그 피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피해 범위 이런 걸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보상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응? 예를 들면 자, 여기가 뭐가 됐냐면, 여기가 공익사업지, 여기다가 그 군 공항을 건설했어. 군 공항. 응? 공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군 비행기지. 응? 막 이런 거 건설했어 여기. 근데 여기서 한 1km 떨어진 여기 뭐야? 돼지 농가 있어. 돼지 사육 농가. 자, 여기는 공익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 원래 군 공항 건설하면 여기 살고 있던 집과 땅 갖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집과 땅 뺏기고 보상받아서 단대로 이주했겠죠? 이거야말로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근데 원래 돼지 농가는 이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원래 공익사업 시행 지역 밖에 있으니까 뭐 이주하고 싶으면 이주하고, 강제하는 거 아니지. 근데 군 공항이 건설돼서 뭐가 된 거야? 막 무슨 헬기 뜨고 막 비행기 막 뜨고 내리면 소음 피해가 어마어마해. 돼지들 놀래가지고 잘 크지도 못해. 응? 돼지 새끼도 못 낳아. 응? 뭐 이런 피해를 끼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 그러면 이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돼지 농가. 응? 그런 게 간접 손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시키는 손실도 보상해줘야 됩니다. 응? 대상이 될 수 없다. X. 응?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2번은 뭐 이렇게 길어? 국가직 9급인데 손해배상 문제인데, 자,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그랬구나. 자, 기억본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첫째 줄, 이거 밑줄 쳐주세요. 자, 재판 맞지? 자, 재판 딱 뜨면 재판 누가 해? 법관이 하죠. 법관도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재판하는 업무도 직무행위예요. 그러니까 재판 공무원이 하죠. 판사가 재판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진행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 있어. 근데 이 재판 제도가 뭐 1심, 2심, 3심 이렇게 이제 있잖아. 그러면 1심 재판에서 판사가 재판을 잘못 진행해서 억울하게 졌다든지 이런 사람은 바로 판사가 잘못해서 손해 입었다고 바로 배상 청구해서 배상받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2심에 의해서 바로 잡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2심, 3심 이런 걸 거쳐서 바로 잡으래요. 응?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대요. 응?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서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 내지 시정 절차가 안 남아있대. 응? 잘못된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을 바로잡을
시정 절차가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러면 잘못된 재판 때문에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손해배상밖에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 중요한 전제 조건,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으면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 입은 자 구제는 손해배상 책임밖에 인정 안 된다. 그러면 국가배상법이 정한 아까 말한 요건 다 갖춘다면 배상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또 해석해봐. 재판에 대해 어떤 잘못된 재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정받는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배상 안 해줍니다. 응? 그 시정 절차를 밟아서 시정해야 됩니다. 자, 이 기억 5. 자, 니은은 이미 공부한 거야. 어디가 키워드일까요? 첫째 끝에 구체적 입법 의무. 국가기관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어떻게 돼? 그럼 아까 그 위법한 부작위, 그지? 구체적 입법 의무가 없으면 안 만들어도 위법한 부작위로 안 보는데, 그지? 구체적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대. 그렇다면 그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그런 위법한 부작위고 국가배상 책임 인정. 응? 그지? 그런 나라 키워드.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뭐였냐면, 자, 직무를 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법률이 그런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경찰공무원에서 보상금 이제 주도록 돼 있어. 그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돼 있다 그랬지. 그거와 관련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들에만 불평등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 근데 그래서 우리 법원이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이제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먼저 받으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순서를 바꿔서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먼저 청구해서 받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 먼저. 그러면 이제 배상금을 받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또 달라고 청구. 그러면 그 보상을 청구받은 기관은 다른 법이 정하는 니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받았잖냐? 그러니까 이 법이 정한 보상금 못 줘. 이거 거부할 수 없대. 판결이 그래. 응? 그럼 뭐라고 돼 있어? 자, 디귿번 보면 군인이잖아. 직무 집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뭘 청구해? 먼저 뭐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 배상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법에서 정한 보상금 또 달라고 청구하면 그 보상금 업무를 다루는 기관은 손해배상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응? 맞겠었어요. 응? 근데 이걸 반대로 청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먼저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청구해서 먼저 받으면, 그리고 나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면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준다는 거지. 근데 요런 순서로 바꿔서 하면 가능하다는 거야. 응? 그게 대법원 판결이야, 최근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배상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 거부할 수 없다. 오, 기억, 니은, 디귿 다 오네.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나왔네. 응?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거 다 아는 거잖아. 공무원한테 무슨 잘못이 있대? 경고하시네. 그럼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난 뒤에 국가한테 배상해주는 물어내 할 수 있다. 구상권 취득한다. 맞지? 다 아는 거네. 그러니까 4번 정답. 자, 오른쪽에 33, 34 두 문제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응? 짧으니까. 33번.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 신분이 공무원인 자만이 아니고 공무 수행할 권한 부여받아서 하는 민간인도 다 포함한다 그랬지? 그러면 실제 판결에서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고 아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길지만 의용소방대원 간단히 기억하세요.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이에요. 응? 간단히 외우세요. 의용소방대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뭔가 위법하게 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배상. 민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개인을 상대로 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응? 적용되는 법이 국가배상법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의용소방대원 외우세요. 그리고 잘은 안 되는데 의용소방대원하고 판결 중에 시형버스 운전기사, 시형버스 기사, 시가 운영하는 시형버스 운전기사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내는 편이고 맨날 내는 게 의용소방대원을 많이 내. 응? 그럼 나머지는 구청의 청소차량 운전기사, 구청 소속의 청소차량 운전기사 공무원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청원경찰인데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신분은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봤어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그 다음에 4번은 이른바 간단히 줄이면 교통할아버지. 응?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간단한 교통정리 업무 맡긴 교통할아버지. 응?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외워두세요. 1번 의용소방대원 하나만 기억해도 거의 그죠? 의용소방대원. 그 다음 34번 손실보상. 틀린 거. 자, 1번 헌법에서 정당보상하는 정당보상 뭘 의미한다 그랬어?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근데 완전보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상당보상이란 말이었어? 그지? X 상당보상 아니야? 완전보상. 자, 보자마자 답을 골라.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은 뭐냐면 보상 금액 산정할 때 자, 첫째 줄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개발이익 나왔지? 가격 변동. 근데 가격 변동이 뭐에 의해서 생겼대? 땅값 올랐는데 뭐 때문에 땅값 올랐대? 우리 아까까지 배운 건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땅값 오른 거. 이거는 보상금액에서 뺀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해당 공공사업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 이거는 어떻게 돼? 그건 포함시켜야 돼. 보상액에 포함해서 보상해줘야 돼. 둘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가격 변동 생긴 개발이익은 뺀다. 고려하지 않는다. 보상액 산정에서. 그러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 생긴 건 보상금에서 빼면 안 된다. 포함시켜서 보상해줘야 된단 말이야. 응? 구분은 되죠?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포함된 가격으로 보상금액 산정해야 된다. 응? 3번. 자, 3번은 여기도 첫째 끝에 자녀지 수용 청구 나왔지? 내 땅 마저 사가라. 내 땅 마저 수용해라. 그죠? 야, 이것도 순서를 보면 뭐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해요. 여기도 아까 우리 그죠? 자, 우리 사업 시행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관계인데 개인 땅 A인데 이만큼 땅이 있는데 공익사업 시행지역은 이만큼. 이 짜투리 땅 요거 남은 거 먼저 누구한테 할까? 사업 시행자한테. 야, 요 땅도 마저 가져가고 그 짜투리 땅값도 보상해줘. 이거 마저 사가. 근데 내가 안 해. 거부. 사는 걸 거부. 매수 거부.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해야지. 토지 수용위원회로 내 땅 마저 수용해 가는 거로 결정해 달라고. 토지 수용위원회 신청? 토지 수용위원회한테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걸로 이미 소유권 형성권이라 해서 이 짜투리 땅의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한테 이미 넘어간 거고 땅 주인은 이제 뭐만 하면 돼? 그 땅값 더 받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소송하래? 토지 수용위원회가 거부를 해도 보상금 더 달라고 사업 시행자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만 하면 된다. 이랬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3번 자녀지 수용 청구를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마저 사가라. 그 매수에 관한 협의는 사업 시행자하고 하는 거야.
근데 사업 시행자하고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다 한다. 그러면 이 잔여지 수용 청구를 이제 사업 시행자 때 내 땅 마저 사라고 매수 협의를 먼저 해봤는데 그게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잔여지 수용 청구. 그때만 이제 잔여지 수용 청구라고. 그럼 수용 청구를 하면 이제 이미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간 거고 한다는 얘기죠. 응? 그리고 이 짜투리 땅 수용 청구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사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면 이주 사업 우리 아까 그거 했지. 사업 시행자들로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의무로 정해놓을 거냐 하는 거는 입법자의 재량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뭐 우리나라 입법자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실시하라고 의무로 정해놨다 그랬어. 그래서 첫째 줄에 법에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라고 의무로 정해놓는 거, 이거 뭐야?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이주할 자들하고 우리 이주 대책 같은 거 안 하기로 하자. 지네 마음대로 합의해서 안 하기로 할 수 없게끔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적인 규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 사업 시행자의 이주 대책 수립 실시 의무. 두 번째 글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안 하기로 하는 거, 이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네 마음대로 법에서 이미 의무로 강제로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하기로 합의해서 안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와서 합시다. 그래서 2시 반부터 2시 2시 반부터 하면 되겠어요.